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시민사회단체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이원 선언문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선언문 전달식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그리고 변호사 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학생 선언을 대표해서 성공회대 김동재 대학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사 선언을 대표해서 좋은교사운동 한성중 공동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 선언을 대표해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호사 선언을 대표해서 법무법인 청호의 박은선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홍민정 대표님께서 함께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 자유 발언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지옥 같은 대입이라는 말처럼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왔습니다.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 내신 상대평가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은 경쟁교육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승자가 되기 위한 기계적 변별을 용인했고 무한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식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바로 옆 소중한 친구들까지 경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직업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지는 전투와 같은 경쟁 교육을 기성세대와 국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자괴감 그리고 죄책감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온 제도와 문화를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보고 살펴야 합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6,6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시기를 보면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지만 이후 최근 3년간은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쟁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 시간 사이에 끼니를 때우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볼 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 휴식권의 침해는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이 한 주 5-6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소위 흑밥 보고서 속의 아동들의 삶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60시간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제대로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50시간에서 80시간까지 학습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지독한 상대평가와 무한 경쟁으로 인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조화 문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합니다. 한 예로 2020년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협회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과학 흥미도와 자신감은 58개국 중 57위였습니다. 그 원인은 통제 중심의 학습 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효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조차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평가로 인해 수능 선택 과목의 선택조차 왜곡되어 있다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유불리 계산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시민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언은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교육 주체들과 법조인들의 선언입니다. 100명의 학생, 그리고 1039명의 학부모, 1117분의 교사, 그리고 83명의 교수, 98명의 변호사가 대입 상대평가는 이혼임을 선언하고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열망하고 있는 지금 국회 또한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도 특단의 제도교육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학부모와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 문화의 풍토 개선을 위해서 함께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의된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11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사 98인의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교사 천인 선언, 교수와 학생 100인 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어제자로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전체 2477명이 이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5 주체들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감독부원님의 선언 명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성공회대 김동재 학생이 대표인 사교육걱정사 홍민종 교사선언 대표로 종교사업으로 한달군 공동대표님 잠시만요.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께서 교수 선언문단을 변호사 선언명단을 문고민 호 안선 교수님께서 누가 좀 다른 하세요. 의원님 하세요. 예,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즘에 학폭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상대평가야말로 모든 학폭의 근원이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 이것보다 더 폭력적인 건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험제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경쟁성 속에서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이 상대평가를 없애지 않고 학폭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폭력성의 근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상대평가 이제는 확실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덕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셔서 한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되겠습니다. 강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정순신 사태 관련해서 TF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진상조사하고 원인 규명하고 그리고 복귀하면서 내린 결론은 더 이상 경쟁체제의 교육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학폭 문제의 근본적인 고민은 경쟁체제에 기인한다.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 시민사회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쟁교육을 넘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대적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누리 교수님. 예, 저는 조응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교사들을 대표해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습니다. 이 사안이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3월에 교육당국이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오늘 4월 중순이 지난 오늘에서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강의 내용들은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의 기록을 연장하고 또 대입 반영을 확대하고 심지어 취업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의 주범은 바로 이 견고한 상대평가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친구가 아니고 내 발 아래에 두어야 될 경쟁자로 만드는 구조 속에서 폭력성은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교육 시장과 이 교육 구조는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추기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자나 대입 반영은
촘촘하게 세워놓은 이 줄을 감점을 가해서 다시 줄을 더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줄 자체를 없애거나 여러 줄을 세우거나 이 줄 자체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줄만 다시 더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교폭력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문제로 귀결됩니다. 오늘 교육고통의 주범, 학교폭력의 주범, 이 상대평가 문제를 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고리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비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발벗고 나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교사를 대신해 또 좋은교사운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 경쟁의 논리,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 명의 아이들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줄 세우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다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르몽드지에서는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런 경쟁의 고통에 방치할 겁니까? 최근에 한국 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들의 폭력성의 근원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팍팍하고 삭막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국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왜곡된 인성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상대평가를 통해서 늘 남과 경쟁하도록 하는 이곳에서 생겨났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미성숙하고 아주 오만한 이러한 엘리트들의 행태 또한 상대평가가 만들어낸 중요한 병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 경쟁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한국 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첫걸음, 그것은 바로 이 상대평가를 없애고 이제는 절대평가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재입니다. 저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평가에는 명백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입시나 입사 같은 거 말입니다. 여기서는 대학 입시만 한정해서 말하겠습니다. 지향점은 한정된 자리만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좁아지는 길 위에서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 경쟁은 서로를 짓누른 결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겠지만 경쟁은 입시의 종료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한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비교가 상대평가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시험을 치르면 언제나 기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문장도 있고요. 배운 적 없는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높은 배점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일관된 말씀은 변별력입니다. 상대평가이기에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묻기보다 등위를 가리는데 주안이 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경우는 의례 발생합니다. 무한경쟁은 아이의 인격적 성장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소방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그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 어른이 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내용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교육 시간에 한 것이라고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교육이 전부였을 테니까요.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방과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는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 독서실이나 과외 등이 훌륭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쉼없는 환경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항상 학교 석차 10등 안에 들던 제 친구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분명히 해말던 아이가 제게 됐든 고통 없는 죽음을 검색한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경시하려 한다면 저는 그분을 대단히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논하고자 한다면 포기할 아이를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우리는 배움을 확인하나요? 아니면 등수를 측정하나요? 교육법은 만인을 이롭게 하는 인격을 완성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민주적 시민이 되게 하고, 이들이 또다시 세계 만인과 함께 번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릇 법치주의 국가라면 학교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괴로웠고 괴로울 것입니다. 저는 제 말을 듣는 당신이 변화의 현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전합니다. 올해도 힘들 것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순신 사태 관련해서 한 달여 동안 진상조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학교가 경쟁체제 속에서는 학폭 포함해서 경쟁교육이 갖고 있는 모순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체제를 넘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학교가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해적 요소인 상대평가가 더 이상 내신이나 수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언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동해서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